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금고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시죠. 이 금고는 어떤 해커의 공격에도 어떤 재난에도 데이터를 완벽하게 지켜내는 그야말로 언브레이커블 금고입니다. 최고의 기술자들이 모여 수년간 연구 개발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금고 회사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분기 이 회사가 드디어 금고 판매로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고 회사 이제 막 황금알을 낳기 시작한 거위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배고픈 하이에나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셨던 바로 이 디지털 시대의 금고와 같은 기업 루브릭, 티커, RBRK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오랜 적자의 터널을 뚫고 마침내 수익성이라는 빛을 보기 시작한 기업. 지금부터 그 눈부신 가능성과 여전히 남은 그림자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루브릭의 현재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세 가지 핵심 숫자가 있습니다. 첫째, 구독 연간 반복 매출이 1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며 전년 대비 36% 성장했습니다. ARR은 일회성 매출이 아닌 고객들이 매년 꾸준히 지불하는 구독료입니다. 마치 우리가 넷플릭스의 월 구독료를 내는 것처럼 루브릭의 고객들도 그들의 데이터 보안 서비스를 계속해서 구독하고 있다는 의미죠. 이 안정적인 수입원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건 비즈니스의 기초가 매우 튼튼하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둘째, 총 매출은 3억 9,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51%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이 기업의 서비스를 원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잉여 현금 흐름이 5,750만 달러로 역사적인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란 기업이 사업으로 번 돈에서 모든 비용과 투자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진짜 현금을 말합니다. 이 지표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단순히 회계상 이익이 아니라 이제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현금 창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루브릭은 의도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과거 루브릭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무거운 물리 장비, 즉 하드웨어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매출 변동성이 크고 이익률도 상대적으로 낮았죠. 마치 무거운 갑옷을 입고 싸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루브릭은 이 갑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고마진에 예측 가능한 구독 기반, 즉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이제 고객들은 무거운 장비를 사는 대신 루브릭의 소프트웨어에 접속해 월 또는 연 단위로 사용료를 내고 데이터 보호 서비스를 받습니다. 이는 루브릭에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높은 이익률이라는 강력한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세 번째, 루브릭의 성장 엔진은 두 개의 강력한 실린더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순수익 유지율 120% 이상이라는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작년에 루브릭에게 100만 원을 썼던 고객들이 올해에는 아무런 추가 영업 없이도 자발적으로 120만 원 이상을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고객 이탈은 거의 없으면서 기존 고객들이 오히려 서비스 사용량을 늘리고 더 비싼 플랜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거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극도로 높다는 뜻이며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힘든 강력한 락인 효과를 증명합니다. 두 번째 엔진은 고가치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급증입니다. 연간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대형 고객 수가 2,505개로 27%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소규모 고객들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시장을 성공적으로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 바로 이 차트가 루브릭 스토리의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장면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불과 몇 분기 전만 해도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2,710만 달러의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시면 플러스 5,750만 달러의 흑자로 극적인 V자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이는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변곡점입니다. 오른쪽의 총이익률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79.5%라는 높은 총이익률은 루브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원가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1,000원짜리 서비스를 파는데 원가는 205원밖에 안 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남은 막대한 이익은 연구개발, 마케팅에 재투자되어 성장을 가속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 세계적인 IT 리서치 기업 가트너가 매년 발표하는 매직 쿼드런트를 보면 루브릭은 경쟁사들 중에서도 비전 완성도 축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시장 선도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루브릭의 기술력과 미래 전략이 업계의 최고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습니다. 강점은 앞서 말한 독보적 기술, 강력한 구독 모델, 그리고 최상위권의 고객 유지율입니다. 약점은 아직 회계 기준으로는 손실 상태이며 직원들에게 주는 주식 보상 비용이 높고 창업자의 의결권이 일반 주주보다 강한 차등 의결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회는 거대한 데이터 보안 시장과 AI를 접목한 신시장 확장 가능성입니다. 위협은 항상 존재하는 치열한 경쟁과 성장주에 따르는 높은 주가 변동성, 그리고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오늘 제가 스터디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석을 원하시는 다른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섯 번째, 그렇다면 시장의 전문가들은 루블의 가치를 얼마로 보고 있을까요? 현재 주가는 2025년 10월 6일 종가 기준 약 84.42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 대표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입니다. 이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114.95달러로 강력 매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안정적인 구독 매출 성장과 현금 흐름 개선을 높이 평가했지만 높은 주가 수준과 경제 상황에 따른 단기 변동성은 약점으로 지적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약 36%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셈입니다. 다음은 AI 대표 제미나이 딥 리서치 AI의 분석입니다. 목표 주가를 월스트리트보다 높은 125달러로 제시하며 장기 보유 전략을 추천했습니다. 특히 루브릭의 AI 통합 전략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다만 미래에 있을지 모를 인수합병 이후의 통합 리스크와 경쟁 심화 가능성을 잠재적 약점으로 꼽았습니다. 인공지능은 약 48%의 더 높은 상승 잠재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그래서 저라면 이 주식을 살까요? 제 대답은 네,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겠습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이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 미래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장기 투자 관점입니다. 마치 이제 막 상업 운전을 시작해 수익을 내기 시작한 최첨단 원자력 발전소의 지분을 사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초기 건설 비용은 막대했지만 한번 가동을 시작하면 수십 년간 안정적이고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해낼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죠. 따라서 제 가상 포트폴리오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3에서 5%를 초기 비중으로 설정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로 수량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취하겠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에 연연하지 않고 이 기업의 구조적인 성장에 동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루브릭이라는 기업을 통해 수년간의 적자를 견뎌내고 마침내 수익성이라는 단단한 지반 위에 올라선 한 기술 기업의 성장 서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기술주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120%가 넘는 경이로운 고객 유치율과 80%에 육박하는 총이익률, 그리고 마침내 플러스로 돌아선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명확한 숫자들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투자는 결국 미래를 예측하는 행위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과거의 고통을 이겨내고 현재의 숫자로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기업에게서 더 큰 확신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제 막 수익을 내기 시작한 이 디지털 시대의 금고에 여러분의 자산을 맡기시겠습니까?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